차갑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을 것처럼 차가워요. 코끝으로 파고드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무언가 금속성의 차가운 벽이 제 등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손끝으로 더듬어 보니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스틸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어디인지 알 것 같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안 죽었네. 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목이 쉬어서 남의 목소리 같았죠. 천천히 몸을 일으키니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문틈이 보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확실해? 심장이 완전히 멈췄다고? 민수였어요. 제 남편, 7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목소리, 좋아. 그럼 내일 아침에 장례식 준비하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장례식이라니, 제 장례식을 말하는 건가요? 오빠, 정말 끝난 거죠? 이제 보험금이랑 재산이. 여자 목소리, 자영이었어요. 민수 회사 후배라고 소개받았던 그 여자. 사모보험금의 집값 5억,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까지 우리 새 출발하기에 충분해. 숨이 막혔어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죽음을 기뻐하고 있었어요. 제 손이 무의식 중에 입을 막았습니다. 그들이 들을까봐. 그런데 손끝에서 느껴지는 제 입술이 너무 차갑고 건조했어요. 정말로 죽을 뻔했었나 봅니다. 뭐야? 지금 소리?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저는 재빨리 다른 서랍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맨발이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비어있네? 이상한데. 민수가 제가 누워있던 냉동 서랍을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다른 곳으로 옮겼나 봐요. 확실히 죽었다고 했으니까. 맞아. 내가 직접 독을 탔는데 살아있을 리 없어. 독을 탔다고요? 그 순간 온몸의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무릎이 후들거렸고 목구멍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먹었던 그 음식들에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바닥에 무릎을 짚고 앉은 채 저는 제 지난 7년을 떠올렸습니다. 왜 계속 아팠을까? 왜 머리카락이 빠졌을까? 왜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까? 왜 기억력이 자꾸 나빠졌을까?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들의 발걸음이 멀어지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손을 짚고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붙은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볼, 핏기 없는 입술에 제가 있었어요. 7년 동안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좋아. 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거든요. 7년 동안 죽은 척 했으니까 이제 진짜 죽은 척 해보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이윤아입니다. 29살. 그날 밤 병원 영안실에서 저는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인생은 그들이 죽여버렸으니까요. 병원을 빠져나오는 길, 새벽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왔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진 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7년간 축적된 독 때문인지 아니면 충격 때문인지 7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결혼식 날이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의 그 설렘을 지금도 기억해요.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죠. 유나야, 행복하게 살자.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정말로 사랑한다고 믿었었죠. 그 뒤로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유나야,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니까 규칙을 알려줘야겠구나. 차가운 미소였어요. 그때는 시어머니의 엄격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첫째, 음식은 내가 해주는 대로만 먹어라.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직접 요리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말렸거든요. 며느리가 고생할 게 뭐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만든 음식은 절대 드시지 않으셨을까요? 첫 번째 이상 신호는 결혼 1개월 후였어요. 화장실에서 토했거든요. 위가 쓰리고 어지러웠어요. 혹시 임신인가 싶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죠. 임신은 아니고요. 혈액에서 이상한 게 나왔네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위량의 비소가 검출됐는데 특별한 약물 복용하시나요? 비소라니.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병원에서 제 혈액에 이상한 게 나왔다고 하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금세 원래대로 돌아오셨죠. 그래. 그건 요즘 공기가 나빠서 그런 거야. 그날부터 다른 병원을 다니게 됐어요. 민수가 추천해준 병원이었죠. 2년 차부터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를 보면 머리카락이 수십 가닥씩 떨어져 있었어요. 손가락 사이로도 머리카락이 빠져나갔죠. 거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점점 초라해지는 제 모습이. 스트레스 때문이야. 유나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3년 차에는 기억력이 나빠졌어요. 어제 한 일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심지어 뭘 먹었는지도. 그럴 수도 있지. 집에만 있으니까 그런 거야. 4년 차에는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젓가락을 제대로 쥘 수 없었어요. 바늘로 바느질 하려고 하면 손끝에 감각이 없어서 자꾸 찔렸죠. 병원 가봤잖아. 의사도 괜찮다고 했어. 민수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의사들은 모두 민수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5년 차 임신을 시도했어요. 민수야, 우리 아이 가져보자. 간절했어요. 아이가 있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민수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유나 몸이 이상한데. 무슨 아이야?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죠. 제 몸이 이상하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6년 차 심각하게 아팠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숨쉬기도 힘들었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했죠. 의사가 우울증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했어요. 환자분이 망상을 보이고 있네요. 정신과 의사의 진단이었어요. 독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대표적인 망상 증상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어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다들 신경질적이라고 예민하다고 했죠. 7년 차 마지막 날, 시어머니가 특별한 음식을 해주셨어요. 유나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맛있는 거 해줬어.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었어요. 미역국, 나물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까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쓴맛이 났거든요. 하지만 된장 때문인가 보다 했죠. 그 음식을 다 먹고 30분 후 가슴이 조여왔어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민수야, 뭔가 이상해. 그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말이었어요.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어요. 심장이 15분간 멈췄는데 되살아나다니. 하지만 민수와 시어머니의 표정은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들은 제가 죽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죽은 척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영안실에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봤죠.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7년 동안 저는 서서히 살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매일 조금씩. 다음 날 아침 저는 숨어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24시간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죽은 사람 같았거든요. 민수와 자영이 장례식장에 갔어요. 제가 몰래 따라갔죠. 고인의 시신은 언제 모셔오시나요? 장례식장 직원의 질문이었어요. 오늘 오후에 모셔올 예정입니다. 민수의 대답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고인이라니. 제가 고인이라니. 관은 제일 싼 걸로 주세요. 어차피 화장할 거니까. 귀를 의심했어요. 7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일 싼 관이라니. 괜찮아요. 검소하게 하는 게 고인의 뜻이었어요. 자영의 말이었어요. 제 뜻을 어떻게 알죠? 제가 죽고 싶어 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리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제가 죽은 날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라니.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오후에 민수가 병원에 갔어요. 아내 시신을 모시러 왔는데요. 이상하네요. 어제 밤에 시신이 사라졌어요. 병원 직원의 말에 민수가 당황했어요. 사라졌다고요? 네,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새벽 4시경에 갑자기 없어졌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경찰 신고는 안 돼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경찰이 개입되는 걸 극도로 꺼렸거든요. 부검을 하면 독이 발견될 테니까요. 저녁, 고급 레스토랑. 민수와 자영이 만났어요. 저는 옆 테이블에서 가발을 쓰고 지켜봤죠. 자영아, 이제 우리 자유야. 민수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 있었어요. 사모보험금에 집까지 팔면 8억. 충분히 해외로 나갈 수 있어. 제 목숨값이 8억이었나 봐요.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오빠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유나 죽은 걸로 충분히 만족하실 거야. 사실 어머니가 제일 적극적이었거든. 역시 시어머니가 주동자였군요. 근데 오빠, 정말 7년 동안 매일 독을 탔어요? 자영의 질문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매일은 아니고 처음 2년은 비소를 조금씩, 그 다음 3년은 수은을 미량으로, 마지막 2년은 탈륨을 썼어. 손에 쥔 컵이 덜덜 떨렸어요. 7년간의 의문이 모두 풀렸거든요. 비소, 수은, 탈륨. 제 몸을 서서히 파괴한 독들의 정체. 어떻게 그런 걸 구했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부탁했지. 돈 주면 뭐든 해주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준 건 청산가리였어. 이번엔 확실히 죽일 생각이었거든. 제 손목을 보니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몸속에 독이 남아있나 봐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창백한 제 얼굴이 있었어요. 시간이 없어. 빨리 움직여야 해. 휴대폰으로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자영이었어요.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언니, 들켰네요. 안녕, 자영아. 오랜만이네.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자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죽기엔 할 일이 남아서. 지금 당장 민수 오빠한테. 잠깐, 제가 자영의 팔을 잡았어요. 나한테 할 말이 있을 거야. 자영이 떨고 있는 게 손으로 느껴졌어요. 뭘 말해요? 내가 언제부터 민수와 만났는지, 그리고 누구 아이디어로 나를 죽이기로 했는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여기 다 녹음되어 있어. 7년간의 독살 계획부터 보험금까지. 자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언니, 제발. 제발. 7년 동안 나한테 독을 먹였으면서?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결국 자영이 모든 걸 털어놨어요. 3년 전부터 시어머니의 지시로 민수에게 접근했다는 것. 저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라고 했다는 것. 심지어 독이 든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했다는 것까지. 자영아, 이제 선택해. 뭐려? 나와 함께 그들을 무너뜨릴래?
아니면 너도 같이 무너질래? 자영이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드디어 제 편이 생겼어요. 집에 돌아가서 오래된 상자를 뒤졌어요. 부모님이 남기신 물건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분명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작은 상자 안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1999년 3월 10일. 요즘 이상한 전화가 자주 온다. 유나 보험 관련해서 문의한다는데 우리가 가입한 적 없는 보험이라고 한다. 손이 떨렸어요. 1999년 3월 10일.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해 봤더니 정말로 우리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있다고 한다. 5억 원짜리 생명보험. 언제 누가 가입한 걸까? 5억. 그때 우리 형편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1999년 3월 14일. 보험 수익자를 확인해 봤는데 유나로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입한 게 아니다. 누군가 우리 몰래 가입한 것 같다.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 마지막 일기. 1999년 3월 15일. 오늘 경찰서에 가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찾아왔다. 이순덕이라는 사람, 유나밀의 시어머니라고 하면서 보험 얘기를 꺼냈다. 뭔가 수상하다. 내일 아침에 꼭 경찰서에 가야겠다. 3월 16일.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때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20년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부모님은 진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걸 신고하려다가 죽임을 당한 거였죠. 더 찾아보니 작은 봉투가 있었어요.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죠.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1979년 이순덕과 김철수. 보험, 사기 전문가. 보험 사기 전문가라니.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해왔던 거였어요. 자연과 함께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민수한테 내가 죽었다는 걸 확신시켜야 해. 어떡해요? 내 시체를 찾았다고 거짓말해. 자영이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큰일 났어요! 유나 언니 시체 찾았어요! 어디서? 한강에서! 떠내려온 걸 시민이 발견했대요! 뭐? 민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미 경찰에 신고됐어요. 경찰에? 네. 어떻게요? 민수가 급하게 경찰서에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이 있나요? 오늘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은 없는데요. 민수의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가 의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갔어요. 20년 전 교통사고 재수사를 요청하고 싶어요. 어떤 사건인가요? 이태준, 김미영 부부 교통사고요. 그리고 최근 연관된 독살 미수 사건이 있었어요. 모든 자료를 제출했어요. 부모님 일기, 보험 가입 기록, 제 혈액 검사 결과, 그리고 민수와 자영의 대화 녹음까지. 자료가 방대하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빠른 수사 부탁드려요.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니까요. 그날 오후 경찰이 시어머니 집에 찾아갔어요. 20년 전 이태준, 김미영 부부 교통사고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당황한 목소리가 자영을 통해 전해졌어요. 그게 왜 갑자기?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재수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들의 딸 이윤아 씨에 대한 독살 미수 신고도 들어왔어요. 독살이라니요? 서로 연관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간 후 시어머니가 급히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경찰이 다 알고 있어. 뭘 안다고요? 20년 전 일부터 유나 일까지 누군가 신고했어. 유나 부모 일기를 가져왔다고. 그들이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시어머니가 자영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자영아, 너 혹시 유나 편 들고 있는 거 아니야? 결국 자영이 모든 걸 털어놨어요. 사실
사실 유나 언니가 살아있어요. 폭탄 발언이었죠. 뭐라고? 유나 언니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럼 유나부터 찾아야 해. 말로 안 되며 진짜로 없애야지. 시어머니의 말이었어요. 절망에 빠진 그들은 더욱 위험해졌어요. 이제 마지막 함정을 놓을 시간이었어요. 자영이 다급히 전화했어요. 언니, 위험해요. 민수 오빠랑 어머님이 우리 둘 다 죽이려고 해요. 예상했어. 괜찮아. 괜찮다니요? 이제 마지막 단계야. 그들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 거야. 경찰이 보는 앞에서.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자영아, 민수한테 내 위치를 알려줘. 미쳤어요? 그럼 정말 죽여요. 그게 목적이야. 하지만 경찰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 경찰이 바로 옆에서 지켜볼 테니까. 자영이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유나 언니 위치 알아냈어요. 한강공원 잠실대교 밑이요. 확실해? 네, 혼자 있어요. 확실히 혼자야? 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고 바람이 차가웠어요. 주변에 경찰들이 숨어서 대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떨렸어요. 강물 소리가 들렸고 공기 중에는 습한 냄새가 맴돌았어요. 민수가 나타났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유나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7년 동안 들어왔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죠. 민수야, 왔구나. 7년 동안 고생 많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전혀 감정이 없었어요. 고생? 독을 먹으면서? 그것도 이제 끝이야. 주사기를 꺼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금속 광택이 보였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끝낼 거야. 그 주사기엔 뭐가 들어있어? 청산가리야. 맞으면 바로 죽어.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강물 냄새와 함께 20년 전 내 부모님도 그렇게 죽였어?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부모님을 어떻게 알았어? 다 알고 있어. 시어머니가 보험 사기 전문가였다는 것도.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맞았어. 너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민수가 다가왔어요. 주사기를 들고 민수야,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 뭐? 7년 동안 나를 사랑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없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계획이었어. 그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예상했던 답이지만 직접 들으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주사기를 들고 달려들었어요. 지금! 갑자기 사방에서 경찰들이 나타났어요. 정지! 무기를 버려! 이게 뭐야? 민수가 당황했어요. 함정이었어, 민수야. 이민수,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지는 쇠소리가 들렸어요. 유나, 너 이 계집애가! 계집애? 7년 동안 독을 먹여도 안 죽는 계집애 맞아. 그때 무전기에서 시어머니도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2번 타겟도 확보 완료. 드디어 끝났어요. 민수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유나, 너도 결국 혼자야.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혼자가 뭐 어때? 독을 먹는 것보다는 낫잖아.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7년간의 지옥이 끝났어요. 3개월 후 법정에 섰어요. 증인석에 앉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니라 기대감이었죠. 증인은 피고인들로부터 어떤 피해를 받았습니까? 검사의 질문이었어요. 7년 동안 매일 독을 먹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비소, 수은, 탈륨 등을 음식에 섞어서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그로 인한 신체적 피해는 어떠했습니까? 머리카락이 빠지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손발이 저렸습니다. 그리고 임신도 할 수 없었어요.
매일 먹는 음식에 미량씩 넣어서 서서히 죽이려 했던 거예요. 피고인들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3억 원 보험금과 제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멈췄어요. 20년 전 제 부모님도 같은 방법으로 죽였어요.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증거들이 제시됐어요. 녹음 파일, 혈액 검사 결과, 부모님 일기, 보험 가입 기록까지. 민수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피고인은 조용히 하세요. 판사의 목소리가 엄중했어요. 이 여자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함정? 7년 동안 독을 먹인 게 함정이에요?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독을 타서 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한 게 함정이에요?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아파서 병원 갈 때마다 걱정하는 척하면서 더 많은 독을 준 게 함정이에요? 자영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언제부터 알게 되었습니까? 3년 전부터요. 시어머님이 유나 언니를 제거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일주일 후 선고가 났어요. 피고인 이민수, 살인미수, 독살,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순덕, 살인, 살인미수,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22년간의 악몽이 끝났거든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해방감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비슷한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2년 후 피해자 지원센터를 열었어요. 새생명 피해자 지원센터. 간판을 달던 날 바람이 불어와서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이제는 건강하게 자라난 머리카락이었죠. 매일 저와 비슷한 피해자들이 찾아왔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한 중년 여성이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남편이 저한테 이상한 약을 먹이는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일과 똑같았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자꾸 어지러워요. 그리고 기억력도. 혈액 검사는 받아보셨어요? 남편이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해서. 지금 당장 검사 받으셔야 해요. 제가 병원에 연락드릴게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루에도 여러 건의 상담을 받았죠. 놀랍게도 저와 비슷한 피해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센터를 찾아왔어요. 혹시 유나 원장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제 이름은 김준호예요. 기자입니다. 기자요? 인터뷰는 거절한다고. 인터뷰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관심이 생겼어요. 어떤 경험이요? 제 전 아내가 저한테 비슷한 짓을 했어요. 2년 동안 당했죠. 그의 눈에서 저와 같은 아픔이 보였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치료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기사로 써서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네. 원장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렇게 진짜 동반자를 만났어요. 6개월 후 우리는 함께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유나 씨, 오늘 상담 건수가 50건이 넘었어요. 점점 늘어나네요. 좋은 일이지만 마음이 무거워요. 그만큼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준호와 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유나 씨, 우리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요? 7년 동안 독을 먹으면서 잃어버린 것들, 그걸 되찾고 싶어요. 예를 들어? 사랑이요. 진짜 사랑.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민수의 손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도 그래요.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요? 3년 후
우리는 결혼했어요. 작은 교회에서 열린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하객들은 대부분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죠. 유나 씨, 준호 씨를 사랑하며 평생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사랑하겠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7년 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어요. 1년 후 아기가 생겼어요. 준호야, 아기가 움직여. 배 위에 손을 올려놓으니 작은 생명이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신기해. 우리 아이구나. 7년 동안 독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날 거야. 이름은 뭘로 할까?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으로. 세봄이 어때? 좋아. 김세봄. 출산 후 아기를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아기의 따뜻한 체온, 작은 손가락, 규칙적인 숨소리. 모든 게 기적 같았어요. 세봄아, 엄마야. 너는 엄마처럼 고생하지 않을 거야. 사랑받으며 자랄 거야. 5년이 지났어요. 세봄이가 5살이 됐어요.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죠. 엄마, 나는 왜 할머니가 없어? 잠시 멈칫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어요. 세봄이한테는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까지 다 해줄 거야. 정말? 그럼 우리가 세봄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니까. 나도 엄마, 아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가족이 함께 안았어요. 언젠가는 세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충분한 사랑을 주고 싶었어요. 센터 운영 10년이 됐어요. 3천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당신이 시작한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한 일이죠. 그때 뉴스에서 독살 관련법이 강화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드디어 법이 바뀌었네요.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희생이 아니라 성장이었어요. 자영도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죠. 언니, 저도 행복해요. 언니 덕분이에요. 자영아,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15년이 지났어요. 세봄이가 의사가 됐어요. 독성학 전문의를 선택했죠. 엄마, 제가 독성학 전문의가 된 이유 아시죠? 엄마 때문이지? 네. 엄마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려고요. 자랑스럽다, 세봄아. 세봄이도 가족을 잃었어요. 이제 손자를 안고 있었죠. 20년이 더 지났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행복해서야, 우리 손자. 할머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센터 앞에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진실은 감춰질 수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꾼다. 기념비 앞에서 꽃을 놓았어요. 민수야, 시어머니. 저는 용서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그들 때문에 저는 진짜 강해졌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석양을 바라보며 준호와 손을 잡았어요. 25년이 지난 지금 병상에 누워 있어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세봄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해줄 게 있어. 네, 엄마. 사실 엄마가 복수하면서 사용한 방법들 중에 일부는 그들이 했던 것과 비슷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와 시어머니를 정신적으로 몰아붙일 때 엄마도 그들만큼 차가웠어. 엄마?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괴물을 이기려면 때로는 눈을 감았어요. 복수는 또 다른 독이야. 하지만 때로는 그 독이 필요할 때가 있어. 엄마, 후회하세요? 마지막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전혀 후회 안 해.
그들을 용서했지만 잊지는 않았거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세봄아, 손자에게 전해주어. 네, 엄마.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모든 독을 이긴다는 것.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웃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저는 웃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왜냐하면 저는 이겼거든요.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진정한 승리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것이었죠. 지금도 전국 신계지점에서 운영되는 피해자 지원센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심어놓은 희망의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들 모두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항상 승리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독을 이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웃고 있거든요. 진심으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